자, 이제 열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 안광수 과장입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 휴대폰 갖고 계신 거는 무음이나 진동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참고로 오늘 행사가 식약처 페이스북에 라이브 스트리밍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색해 주시면 볼 수 있고요.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볼 수 있고요. 주변 분들도 혹시 여기 못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문자나 카톡으로 연결해서 페이스북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색해 주시면 된다고 좀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SGC고요. 비밀번호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맞추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9회 식품의약품안전 열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의 김영옥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김영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식약처가 이 포럼을 이제 개최를 해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을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첫 번째 지금 포럼을 열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자주 갖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오늘 좌장을 맡아주시는 남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토론자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제로 논의할 내용들은 잘 아시는 대로 의료용 대마 수입 관련한 부분하고 또 희귀 난치 질환자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이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3대 브랜드 사업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희귀 난치 질환자들의 건강 지킴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그 2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또 가족들 아픔을 안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오늘 제안을 해주시고 또 논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들도 향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정책에 입안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시는 대로 이게 희귀 난치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리고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 또 의료기기
그 의료 시술을 하는 것이 한계점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환자들을 이제 보호하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약처도 이제 올해 그 중요 사업 중에 하나로 이걸 채택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밖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 참석해 준 모든 분들이 한 군데 지혜를 모아 주시면 그분들을 돕는데 훨씬 더 좋은 그런 정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아마 환자 단체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거기 가족들도 계실 수 있고 뭐 언론사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들 이거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픔을 안고 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잘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죠. 그 목표점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소통을 하면 충분한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시간 또 토의를 충분히 하셔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정책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제언들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그 정책이나 어떤 입안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분명히 피드백 해드린다라는 걸 약속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8년도에 했던 열린 포럼 후속 사항에 대해서도 잠시 공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총 8회에 걸쳐서 그 열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쇼핑 환경부터 의약 외품, 여성용품 등등 염색제 그리고 마약류, 농약, PLS 등등해서 마지막에는 문신용 염료까지 그 열린 포럼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게 총 32건이 됩니다. 32건 중에 조치 완료된 게 25건이고 조치 중에 있는 게 7건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조치 완료된 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만 좀 뽑아봤는데요. 이제 마약류 안전관리에서 마약류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소통 협의체를 통해서 개선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농약 PLS는 그 제도 시행 전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잔류 허용 기준 확대를 저희 이제 1,400여 건에 걸쳐서 확대한 거와 그리고 그런 그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교육 홍보를 강화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육회 때 혼밥, HMR 등은 이제 신선 편의식품에서 살균 세척제에 대한 사용 규정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그걸 만들었고요. 작년 11월에 그리고 그 HMR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까지 해썹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단계적으로 그 적용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 관련돼서는 커피 전문점에는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식품 관련해서 알레르기 표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권고를 19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 교육 실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엔 조치 중인 것 중에 7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TV 프로그램에서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건강 정보에 대해서 확인 검증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 각 분야의 전문 검증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확인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성 청결제 등의 화학물질에 관한 그런 위해 평가를 인체통합 위해성 평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추진 중에 있고요.
연모제, 특히 그 해나 색소 침착 부작용이나 모발에 미치는 장기간 사용에 대한 인체 영향에 대해서 올해 연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연구 사업을 추진한 후에 어떤 주의사항 추가나 뭐 이래 필요한 경우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화장품 과대 광고 관리 감독, 요것도 천연 유기농 인증 기준을 올해 중에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회에 나왔던 거는 소규모 음식점에서 식품 알레르기 표시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일일이 그 소규모 각 식당에 다 그 알레르기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영업자들 교육을 실시하고 알레르기 노트,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면 된장찌개는 어떤 것들이 원료들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알레르기 노트를 그 식당에 비치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그 표시를 확대하겠다라는, 이게 이제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 소통협력과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 국민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피드백 분명히 해드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올해 처음으로 19년 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귀 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따뜻한 사업입니다. 이런 따뜻한 사업에 대해서 그 대마 성분 의약품이나 그리고 희소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 주제 발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그 대마 성분 의약품 임상 효과 사례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정훈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양력을 제가 조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의대를 졸업하시고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 청소년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현재 대한뇌전증 학회 그리고 대한소아신경학회 학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강훈철입니다. 소아신경과가 크게 나누어서 질병이 한 22개 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환자군을 차지하는 질환이 뇌전증입니다. 과거에 이제 간질이라고 불리던 그런 질환이라서 오늘은 소아 뇌전증에서의 칸나비디올, 우리가 CBD라고 얘기하는데 CBD의 임상 효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질환들도 비슷한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시간이 원래 한 15분 정도라고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 보니까 1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은 그냥 한 10장 정도는 간단하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BD 얘기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로렌조 오일 첫 슬라이드인데요. 로렌조 오일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한번 꼭 그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CBD 오일은 그래 로렌조 오일에 비하면 훨씬 더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뇌전증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아주 흔한 병입니다. 뇌전증 자체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어릴 때 아니면 지금 뇌전증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정도는 앉아 있을 정도로 흔한 병이고요. 뇌전증의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가지 이상 종류가 있고요. 치료 방법 많고 CBD 오일과 같은 그런 뇌전증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도 한 3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로 충분히 조절이 안 되면 뇌를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케톤 식이요법이라는 아주 지방 위주의 식사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에서 30% 이 환자 중에가 여전히 발작이 완전히는 조절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고 이런 환자들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30가지 종류의 뇌전증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10가지 정도 주로 이제 소아에서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정신지체를 유발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 뇌전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뚜렷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다. 그러면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우리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지체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뇌전증이 발생을 하고 뇌전증이 추가로 발생시키는 정신지체 부분을 우리가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아뇌전증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발작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고 발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상위의 목표는 발달입니다. 정상적인 인지를 가지게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케톤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지방의 오일, 오늘 이제 기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소개를 드리는데요. 케톤식이가 옛날 이 예수님 때부터 사용하던 난치성 뇌전증의 치료입니다. 지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참 하기가 힘듭니다. 유지하기가 힘든데 아기들 같은 경우는 입맛이 결정되기 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요. 여기에 CBD 오일만 뇌전증 치료에 쓰이는 게 아니고 올리브 오일도 쓰이고 참기름도 쓰이고 카놀라 오일도 쓰이고 많은 오일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MCT 오일 같은 경우는 케톤 식이를 만드는 목적으로도 사용되지만 그냥 정상 식이를 하면서도 MCT 오일을 줬을 때 우리가 CBD 오일도 결국은 이제 약처럼 쓰려고 하는 건데 MCT 오일도 약처럼 쓰면서 못지않은 효과를 계속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트리앱타노인이라는 이 MCT 오일하고 비슷한 이런 오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일도 어떻게 보면 CBD 오일처럼 효과가 좋네, 뭐 별로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다양한 오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은 이게 학술명이 카나비디스고 카나비디스 사티카, 제가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디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좀 더 흥분하고 이거는 이제 좀 이제 깔아앉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마초 마리아나라고 하는 거는 사티바 요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한 500종류 이상의 복합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카나비스 식물 특유의 복합물 컴파운드 한 70, 80가지를 칸나비노이드라는 이렇게 용어로 사용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칸나비노이드에 아까 70, 80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지만 역시 카나비디올 그리고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디올, THC, CBD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성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THC가 이게 아마 우리가 마리아나 피면 뭐 여러 가지 기분이 좋아진다는 둥둥하는 여러 가지 마약으로 분류하게끔 하고 하는 그런 나쁜 인식이 있는 그런 성분인 것 같고요. CBD가 아마 효자인 것 같습니다. 이거 덕분에 CBD는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임상 연구라는 건 사람한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쥐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했는데 THC하고 CBD가 항균 효과가 다 있습니다. 80%, 뭐 60%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THC는 오히려 발작을 조금 유발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걸로 그런 실험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CBD는 역시나 이렇게 안정성 면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네 가지 제품이 아마 허가가 된 것 같고요. 이 중에 CBD는 에피디올렉스라는 특정 제품을 아마 다 이렇게 국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간질 종류가 아까 30가지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딱 2가지 종류, 드라벳 증후군, 레노스카스토 증후군에만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에피디올렉스는 거의 CBD only입니다. CBD only라서 아마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 같고요. 뇌전증에 주로 쓰는 대마 성분은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바로 이제 또 발빠른 이 선진국에서는 퓨어 아주 CBD 순도가 높은 이런 신세틱 CBD를 만들어서 곧 시장에 FDA 승인을 받고 시장에 출시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페이스 2 스타디, 페이스 3 스타디까지, 페이스 2 스타디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시장에 시판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아마 미국이나 카나다는 이렇게 처방을 받지 않고도 이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여기는 THC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각 나라에서 또 나름대로 만든 제품들이 다양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카나비스 의사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대마 의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감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파이오니어 분들이고 그 의사들도 전문가라고 하지만 의사들 생각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끼리도 서로 의견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카나비스에 상당히 호의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들의 경험을 보고를 했습니다. 85% 환자가 다 난치성 환자입니다. 약물로 잘 조절 안 됐는데 50% 이상. 뭐 25%에서 획기적이다. 70에서 75% 발작 감소. 누구나 혹할 수 있는 그런 보고들을 이제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논란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미네소타 아주 유명한 기관인데 여기서 메타 분석이라는 건 여태까지 이렇게 저렇게 기관에서 보고한 정례 발표라든가 디자인이 아주 좀 부족하지만 뭐 그런 거 딱 봤더니 no reliable conclusion 결정을 못 내겠다. 자꾸 효과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결정은 못하겠고 한 200, 300ml 하루에 먹는 게 뭐 그렇게 안정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선진국들 특히나 이제 미국, 카나다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습니다. 학회 가 보면 계속 이거 가지고 뭐 안 끝납니다. 뭐 1시간 후에 끝나야 되는데 뭐 방 비워야 되는데 방 비우지도 않고 계속 이제 뭐 논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에필lep시아라는 데가 이제 우리 뇌전증 분야에서 전 세계의 의사들 연맹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공식 이제 잡지고요. 거기서 이제 작정하고 여태까지 모든 연구들을 이제 서머라이즈 했습니다. 4가지가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이게 더블 블라인드로 해서 플라세보 위약까지 해서 약을 준 사람도 모르고 먹는 사람도 무슨 약을 모르는 아주 잘 디자인된 연구가 4개가 있고요. 뭐 이 정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연구 19개, 딱 23개만 이제 선별을 하는 겁니다. 전체 연구는 150 몇 개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다 바이어스가 너무 많아서 다 했고요. 제외했고요. 4가지 NEJM 한 번쯤 의사가 아닌 분들도 들어보신 논문입니다. NEJM, 뭐 란셋, NEJM, 란셋 이 정도 돼야지 의사들이 자기의 평소의 진료 형태를 바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꾸지도 않습니다. 의사들이 고집이 세가지고요. 요 정도 논문 나오면 한번 나도 해볼까, 이렇게 좀 변경해볼까 이런 논문들이 이제 쭉 나왔고요. 종합 그 조금 2가지만 보여드리면 드라베 증후군에서 61명에게 에피디올릭스 주고 59명에게 이제 가짜 약을 주는 거죠. 발작 완전 조절이 5%입니다. 그러니까 1명이라고 한두 명 정도 되죠. 위약은 당연히 없고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가끔 있습니다. 다른 연구들은 50% 이상 이제 그 운동 발작, 이렇게 안 움직이는 발작은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운동 발작 이렇게 보면 에피디올릭스는 43% 에서 이렇게 많이, 보통 50% 이상 감소하는 걸 우리가 반응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약도 그냥 27%나 됩니다. 이 정도 되고요. 어쨌든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런 부작용이 에피디올릭스군에서 더 흔하지만 사실 대부분 약물들이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작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녹스 가스토 신드롬도 보면 20ml, 10ml, 그 다음 위약을 줬는데 미디언 감소가 이렇게 되고요. 위약을 줘도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작 완전 조절이 76명 중에 5명, 73명 중에 3명, 위약도 1명은 뭐 그냥 줬는데 발작이 완전 조절했죠. 부작용은 기존에 보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무작위 연구 결과는 CBD와 위약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발작을 완전히 조절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차이가 없다는 거죠. 삶의 질의 향상, 수면 장애 유발하는 부작용, 그다음에 구토 유발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은 뭐 CBD와는 상관없는 것 같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대신에 CBD가 뭔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발작 횟수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만 분명히 나름대로 CBD가 항뇌전증 발작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끔 어떤 보고 보면 CBD 먹고 죽었다는 환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작이 막 30분 이상씩 오랫동안 지속돼서 내가
더 상했다는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연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CBD와 관련된 부작용이지 THC 부작용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CBD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로 보시면 여러 가지 기름이 있지만 역시 다른 기름하고 CBD 오일이 더 낫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새로운 치료는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효능과 다른 치료와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마 성분의약품이 에피디올릭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성분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 성분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그리고 안정성이 다시 한 번 더 확보돼야지 다른 성분들도 다른 제품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 CBD 오일만 이슈가 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것만큼 언론에서 관심은 안 가져주셨지만 논란이 됐던 치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의 해결의 가장 핵심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되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연착륙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질의는 이제 다 발표 다 끝나고 그다음 패널 토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